안녕하세요, 해소TV입니다. 오늘 해소TV에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서 3가지 기획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소화기입니다. 오늘 소화기에 대해서 해운대 소방서 보조구급과 이도훈 주임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소TV의 이PD입니다. 이번 영상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기획 컨텐츠로 소화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소화기는 제가 소화안전교육을 하면서 많이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 시간에는 짧은 교육 시간에는 사용법을 위주로 교육하다 보니 이런 소화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이 소화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의 역사입니다. 소화기,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소화기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전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사용한 핸드펌프 소화기가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드펌프 소화기는 이런 핸드펌프에다가 물을 주입한 후 이렇게 분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간단한 원리라서 많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우리 이렇게 보이는 이 소화기의 시초는 1818년에 영국의 조지 맨비라는 분이 만드신 탄산칼륨 소화기입니다. 탄산칼륨 15리터에 압축가스를 같이 용기에 주입하고 이 용기 마개를 열면 탄산칼륨이 먼 거리까지 방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최초의 소화기 특허는 토마스 마틴의 물 소화기입니다. 1872년이고요. 이런 물 소화기로 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가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화 발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료화재, 전기화재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물 소화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응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용화탄소를 이용한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온 소화기, 분말 소화기 이런 소화 약재들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소화기의 종류에 앞서서 하재부터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는 A급 하재, B급 하재, C급 하재, D급 하재가 있습니다. A급 하재는 일반 가열물 하재로 나무, 종이, 목재 이런 걸 일반 가열물 하재라고요. B급 하재는 유류 및 가스 하재입니다.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하재를 B급 하재라고 합니다. C급 전기 하재는 전기 설비나 통전 중인 배선에서 발생했을 때 발생한 하재를 C급 전기 설비 하재라고 하고요. D급 하재는 금속,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금속분해서 하재 발생했을 때 금속 하재랍니다. 이러한 하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냉각 효과라든지 질식 아니면 연쇄 반응 차단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화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많은 소화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 앞에 바로 보이는 게 K급 소화기입니다. 이 K급 소화기는 주방용 하재 때 사용하는 하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 일반 가열물 하재, B 유류 하재, K 주방 하재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K급 소화기를 따로 설명드린 이유는 주방 식용유 하재 때는 일반 물이라든지 분말 소화기로는 하재가 잘 진압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재면이 더 확산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시면 안되고 꼭 이 K급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소화기가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질식 효과를 이용하는 소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B급 유료하재와 전기하재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자주 보이는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는 보통 A, B, C, 일반, 유류, 전기하재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크기에 따라서 약재의 용량에 따라서 3.3kg 그리고 작은 1.5kg짜리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화기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편하게 쓰시는 소화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화기가 아니라 간이 소화용구입니다. 에어롤 돌식 소화용구라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분산하시면 되는 소화용구가 있고요. 이것도 투척용 소화기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이것도 투척용 소화용구입니다. 이거 한번 당겨봐 주시겠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거 4개가 한 세트로만 되어 있어야지만 소화 능력 단위가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노유자 시설에서 보통 어린이라든지 이런 소화기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던져서 하재를 진압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은 생산이 되지 않는 포말 소화기라든지 할론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상에서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이 ABC 분말 소화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ABC 분말 소화기입니다. 일반 화재, 유효 화재, 전기 화재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 소화기는 이렇게 보시면 용기, 그 다음에 손잡이 레버, 호스, 노즐, 그리고 우리 중요한 안전핀 보여드릴까요? 안전핀,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와 지시 압력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3.3kg 소화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럼 이거 무게가 3.3kg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이거는 약재만 무게가 3.3kg입니다. 이 약재는 제일 인산아모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스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 소화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보통 방사거리가 4-5m, 그리고 방사 시간이 한 12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기가 초기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궁금하시죠? 우리가 분해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소화기 안에는 이렇게 일산암모늄 분말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게 사이펀관, 약재 방출관입니다. 우리가 이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 압축가스가 이 사이펀관 밑으로 분말을 밀어줍니다. 그럼 분말이 나와서 이 노즐을 통해서 방사가 되는 겁니다. 가압식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추압식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밸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잡이를 이렇게 놓는 것만 해도 이 소화기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는 냉각 효과도 있고 이 질시 효과, 이게 방사하면서 CO2 가스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CO2에 의한 질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분말이 화면에 퍼지면서 방사율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효과는 우리 화재를 진압할 때 연쇄 반응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화기는 이런 연쇄 반응 차단하는 화학적 소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소화기의 설치 기준 궁금하시죠? 소화기는 건물 각 층별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문부터 보행거리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 한 층의 거실이 넓어서 둘 이상으로 구획된 경우라면 바닥 면적 33제곱미터마다 소화기 한 대 이상씩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너무 높은 곳에 올리시면 안 되고요. 높이 1.5m 이하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량용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를 하실 때, 자, 이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 정상 압력에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0으로 가게 되시면 이게 방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소화기의 내용연한이 10년입니다. 이렇게 소화기 내용연한이 언제까지 정해진 소화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오래된 소화기들은 이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에서 10년을 더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다 쓴 소화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위탁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버리시기 전에 관할구청에 문의토록 바랍니다. 소화기에 대해서 궁금증은 좀 풀리셨습니까? 소화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소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안전핀을 뽑고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신 후 이 노즐을 잡은 상태에서 비로 쓰듯이 방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이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이 소화기를 화재 속에 직접 던지시거나 아니면 안전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줄 방법은, 자, 이 소화기를 바닥에 놓고 이 소화기의 목을 잡고 하는 겁니다. 소화기를 목을 잡으시면 이렇게 움켜져서 안전핀이 안 뽑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목을 잡으시고 힘껏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봉인줄이 너무 튼튼하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약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기의 목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신 겁니다. 예, 바로 한 바퀴도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봉인줄이 풀어졌습니다.
직접 불을 피워놓고 이 소화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재를 진압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재 진압은 분말 소화기, 투척용 소화 용구, 에어롤식 소화 용구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이런 소화기와 소화 용구와 소화전을 활용한 호스를 연결하여 불이 안 나도록 최대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롤식 소화 용구로 먼저 하재를 진압해 보겠습니다. 에어롤 소화 용구는 간단하게 주방이나 쓸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안전핀을 꼽으신 상태에서 2m 정도 거리의 분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렇게 쉽게 하재가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하재에 대해서는 에어롤식 소화 용구가 사용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자, 투척용 소화 용구를 활용해서 하재를 진압해 보겠습니다. 투척용 소화 용구는 간단하게 던져서 하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네,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투척용 소화 용구는 정확한 위치에 투입하셔야 하지만 하재를 진압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잘못 던지다거나 아니면 소화 용구가 깨지 않는 경우에 하재를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배운 분말 소화기로 하재를 진압해 보겠습니다. 소화기의 레버 밑에 레버를 잡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쏘게 되면 화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m 정도 거리를 두시고 분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를 보겠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네, 하재가 완벽하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 분말 소화기 한 대로도 이 정도 하재에 충분하게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소화기 사용법과 소화기를 잘 아시면 하재에 대해서 초기에 충분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조심 강조의 달 기획 컨텐츠 그 첫 번째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재 초기 5분 안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화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획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해소TV는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